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 특강. 네, 등급업 영어 특강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출근과 퇴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등교와 하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학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좀 그 인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인구가 약 1,300만 명인데요. 이 중에 10%인 130만 명이 매일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참 숫자로 살펴보니까 또 엄청난 체감이 오죠. 이분들이 좀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광역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광역버스 2,700대가 하루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역버스 이용하다 보면 물론 타면 참 편한데 어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걸 좀 줄일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가 내놓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시스템이라는 제도인데요. 6월 말 시행이 됩니다. 주중에 출근 시간대 4개 노선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타는 시간을 예약해서 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반응이 좋으면 퇴근 시간까지 또 노선도 확대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미리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MIRI 검색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어 강의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학생은 출퇴근은 아니고 등하교, 뭐 학원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래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오래 걸려요? 이슬 학생 어때요? 저는 학원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살고 10분 있어서 정도. 네.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요? 네, 그냥 강남 이런 데서 본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소개해드린 서비스 들었을 때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 싶어요. 어때요? 근데 편리할 것 같긴 한데 이걸 예약을 하려면 또 예약도 좀 치열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들어요. 이것 또한 치열하다. 그래요. 어딜 가나 경쟁이네요. 규리 학생 어떤가요? 예슬 학생이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이 수원인데 네. 학교나 학원 갈 때 서울이라서 광역버스를 이용하거든요. 수원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특히나 출근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를 그냥 보낼 때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급할 때는 사람이 꽉 차 있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서서 가기도 하고 그쵸.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예약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편하게 앉아서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래요. 예약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오늘 하나 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제가 좋은 정보 드렸네요. 네. 활용해 볼 것 같아요. 규리 학생은 네, 진짜로. 맞아요. 경기 지역 거주자들이 출퇴근하는 하루 평균 시간이요. 2시간 46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인데 이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만 좀 줄이더라도 많이 여가 시간으로 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알찬 영어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또 여러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2016년 여러분 출제됐었던 바로 지방직 구급, 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한번 우리 공무원 영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여러분에게 조금 문항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늘려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든 문제가 지난번에 보셨던 우리가 기출문제보다는 그동안 보셨던 것보다 좀 난이도가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만은 2016년에는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됐죠. 2015년에 국가직 구급 어려웠고 지방직 구급 쉬웠고 2016년 국가직 구급 쉬웠고 지방직 구급 쉬웠고 올해 국가직
17년이죠. 국가직 9급이 다시 어려워졌고 좀 어려워졌고 그러면은 지방직 9급은 어떻게 될까? 또 남은 시험 뭐 이런 거 앞으로 7급은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야, 이 자꾸 쉽게만 갈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 그 보셨었던 그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기출 받던 것보다는 조금 일단 길이가 길죠? 네, 조금 길게 좀 해드렸습니다. 자, 전에도 아마 기출에서 한번 보시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뭐 사실 영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의 영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말과 정확한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문 자체는 맞을 수가 있지만 우리말하고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자, 그러나 일단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게 첫째. 바로 리그레트란 단어가 또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동사죠. 요 동사 나오면 뭐 이거를 묻는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보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리그레트 위에는 사실상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사실 없고요. 그다음 뭐와 관련 있는 거죠? 네, 요 ing와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앞서서 혹시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remember 기억하다라든지요.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혹시 기억합니까 우리? forget이 있었죠. 그리고 요거 regret라는 요 단어가 있었죠. 요 단어들은 다음에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동명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요것은 우리가 이제 아직 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그랬고 아직 아는 거고 요 ing가 나오면 즉 동명사 나오면 과거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안 나오겠지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험 보면 주기가 있다 나오는 주기가. 근데 얘는 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경년제로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점을 꼭 생각 한번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굉장한 동물을 친구로 뭐라 그랬으면 맞이한 그랬습니다. 그죠? 맞이했다라는 얘기는 과거겠죠. 네, 과거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ing 붙인 것이 네, 옳다.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틀리게 하면은 네, to have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맞이한 게 아니라 가지게 되는 거. 제가 아직 안 가진 거죠.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출제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요것을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쓸까 ing 쓸까 이걸 생각하시고 아직 안 한 것은 투부정사, 이미 한 것은 ing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타당한 이유 없이 출관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자, 이랬습니다. 어느 걸 물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만약 보신다면 어디에 한번 초점을 맞춰놓고 보시겠습니까? 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걸 좀 마음에 드시는 데가.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그래도 그 비중 있게 보여지는 부분이 동사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 뭡니까? 동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단 동사 형태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동사 형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가 ing를 붙였는데 옳을까? 이런 거. 요거죠.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ing가 나온 근거는 요 리그레트 때문이다. 근데 리그레트인데 다음에 과거를 받을 때는 ing가 나온다. 옛날 얘기할 때는 ing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ing 나온 근거는 뭐냐? 이건 리그레트 때문에 ing가 나온 것인데 그 근거는 뭐냐? 그럼 여기서 뭐냐? 캐치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2011년 지방지 7급에 나왔었죠. 2011년 지방지 7급에 나왔었는데 이 catch 쓰고요. 그리고 그다음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ing 붙이는 게 있는데요. 요것이 누구누구가 뭐하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붙잡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애들이 사탕 훔치다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was caught stealing 그러니까 candie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거의 대개가 요거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 쓰고 나올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목절 안 쓴다는 얘기는 뭐라 하라는 겁니까? 수동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주고 근데 수동으로 썼는데 여전히 ing는 그대로 남아있고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ing 남았다. 목적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가 돼버렸다고요? 수동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발각
되었다 이랬단 말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과된 거니까 우리가 피동이 되는 거죠, 수동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더불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2017년 올해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이 동사가 취하는 문형, 동사에 따라 영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동사마다 다음에 오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동사 하나하나마다 오는 게 다 달라요, 사실은.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요번에 국가직 9급에 여러분 센 목적 2017년입니다. 요번이라고 한 것은 자, 센 목적 ing 이 구절 쓰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옳으냐? 이게 뭐뭐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센 목적 ing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가령 토크라는 동사 우리가 말하다는 동사가 있는데 말하다. 혹시 우리 친구들 그 토크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혹시? 자동사. 네, 자동사죠. 이거 자동사죠. 근데 다음에 이거 받았어요. 맞아요, 이랬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쓰는 건 자동사인데 또 시험에서는 잘 안 쓰는 거. 그걸 또 끌어다가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것은 얘는 뭐냐면 다음에 into나 그 다음에 이제 out of 같은 요거를 받아서 말입니다. 요건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것은 말하다가 아니라 설득하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못 믿겠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시험 문제 출제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래 이런 거 그동안 이제 제가 그 2015년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영어 출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수적으로 제가 말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들어서서는 이와 같이 동사가 다음에 이런 모양을 갖는데 어떨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참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가령 작년이죠. 작년에 지방직 9급입니다. 우리는 트러스트라고 한다면 또 뜻이 믿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요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그냥 A, B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 좋게. Trust A with B 이런 꼴이 나왔었죠. 그럼 이것도 믿다? No. Trust는 믿다가 아니라 맡기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은행 같은 투자 신탁 이런 말 하잖아요. 신탁이 바로 트러스트거든요. 그게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돈 따위 믿어 이런 건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또 물어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지금 뭐 브랜드 생각 드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2015년 이후로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또 말씀드렸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랜드라는 동사는 아주 쉽습니다만 2015년이죠. 2015년에 국가직 7급에서 A with B 꼴로 또 쓰고 나왔습니다. A with B. 이걸 쓰고 지금 요거하고 여러분 연관이 사실상 있겠죠. 그럼 트러스트 A with B라는 꼴이 있는데 랜드 A with B라는 꼴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랜드를 빌려주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나왔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떨까요? 랜드를 빌려주다.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대해 그런 거 배웠잖아요. 주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준다라는 것은 수요. 그럼 수요라는 것은 간접 목적어 그래죠.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뭐뭐을 이걸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그럴 때 이 사이에 전치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원래 give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그럴 때 전치사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건 A에게 B를 맡기다. 이건 A에게 B를 빌려주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말로 본다면 그름이 그름인 것 같은데 트러스트라는 동사는 다음에 위드를 받는다. 랜드는 안 받는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마다 다 다른데 하나하나 외우라고 전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움이 클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이 또 이제 하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럼 또 뭐냐? 야, 이거 도대체 그럼 사전을 외워야 되는가? 사전 못 외워요. 그건 사람 이상 못 외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제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항상 토익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고요. 우리 공무원 영어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고 수능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고 편입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험을 공부한다면 그것에 맞게끔 그쪽 방향으로 공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꼭 처음에 저한테 상담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전에 말이죠. 토익 공부하느라고 토익책 봤었는데 토익 문법책 봤어요. 토익 어휘집 봤었는데 그거 계속 보면 안 될까요? 한 10년 하려면 그거 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바로 우리 시험하고 토익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진짜 자꾸 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바로 우리 시험에 맞춰서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시작하신다면 야 동사 볼 때마다 그럼 스테이 동사도 생각해야 되나 뭐 해부 동사도 생각 안 해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것만
그러면서 하나씩 쌓아다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씩 갖춰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완성된 단계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요거 굉장히 기대하는 시험입니다. 아까 제가 2011년에 지방직 7급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도 출제는 굉장히 높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3번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절대 혼자서 밖에 나가지 못했어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요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중심이거든요. 거의 대개가. 그러면 요번에는 요 중심이겠죠. 그죠? allow 중심일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allow라는 것이 요번에 뭘 받았습니까? 투부정사 받았죠. 옳습니다. 그죠? allow가 투부정사 받는다는 거는 워낙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기출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보통 외울 때는 allow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보통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출제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거를 빼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동사만 쓰고. 그리고 요것이 보통 수동이 지금 됐을 때 지금처럼 be 쓰시고 그 다음에 allowed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돼야 되는데 요 자리에다가 ing 쓰고 나오는 스타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맞춰서 공부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옳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말이죠. 2015년 국가립 9급, 2016년 국가립 9급에 출제가 됐었고요. 굉장히 출제가 아주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왼절에 요게 지금 과거를 담고 있죠. 그럼 여기도 꼭 과거를 담아줘야 된다라는 그 시험 문제 출제가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대학을 졸업해서야 비로소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이 없다면은 글쎄요, 영문 자체만 놓고 보면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문법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문법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것 좀 잘 압니다. 우리말만 딱 봐도 말이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죠? 뭐뭐 하다, 이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until과 앞에 여기 not이 들어가줘야 되죠. 요걸 빼고 나왔습니다. 자, 2017년 국가립 9급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부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 썼다. 그러니까 만일 뭐뭐 했다라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not이 들어가 not을 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not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의 출제가 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not이 있다 없다. 가령 우리말만 없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문법 자체는 맞습니다. 말이 우리말하고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말과 일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뭐뭐 하고 나서 비로소 뭐뭐에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옵니다. not을 써주고 그 다음에 A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until 써주고 그 다음에 B 이래가지고 해서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요 구조입니다. 참으로 많이 나오죠. 요거는 2017년에 아마 남은 시험에서 꼭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사실은 또 듭니다.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보입니다. 2015년 이후로 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안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나오고 말이죠. 2014년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었는데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도 기억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나대 언틸비입니다. 그러나 일단 살짝 직역을 하는 것도 좋겠죠. 내가 대학을 떠날 때까지는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대학을 떠날 때까지는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학을 떠나고 나서의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학도 대학이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법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분들 위해서 신중하게 아주 좋은 문제 만들려고 좀 많이 한번 했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까? 아까는 이제 동사 중심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좀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영작에선 동사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특히나 더 많고 말이죠. 요번에서는 어떨까? 요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 영어를 좀 많이 준비한 친구들은 딱 보면서 라는 생각을 좀 바로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거에 일단 첫 번째 시선이 가줘야 됩니다. 자, 요것이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does가 됐는데요. 요렇게 요것이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adult brain이라고 해서 바로 성인의 두뇌가 되겠습니다. 성인의 두뇌에 요거 여러분들 대명사죠. 그죠? 성인의 두뇌에 그것들 이랬단 말입니다. 대명사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뭘 가리키느냐라는 건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두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린이들의 두뇌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part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된다? part가 원래는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존엄하고 반복이 되니까 요놈을 뭐로 바꿨다? 대명사로 바꿨다. 대명사 뭐로 바꿨다? 도주로 바꿨다. 옳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이른바 그 대명사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을 때, 요때 쓰는 대명사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that과 thos입니다. 물론 that은 단수형이고 요놈은 복수형이 되겠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요 둘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주죠. 단수형을 쓸까요? 복수형을 쓸까요? 단수형 쓸까요? 복수형 쓸까요? 단수형 쓸까요? 복수형 쓸까요? 요거란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서 part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 써주기 맞겠죠. 자, 여기까지 본 거는 성격 급하신 분입니다. 하나가 틀린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질 죽여라. 성질 죽여라. 그리고 끝까지 봐라. 끝까지 봐라.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딱 하나 보이면 이거 그리고 그 다음을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놓쳐버리고 그러면 갑자기 등에 식은땀 나기 시작하고 그때서는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 있죠. 시험에 말려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시험 배신 때렸다. 시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신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평상시 보실 때 습관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요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요거 부정문이죠. 우리가 단순하게만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문에서는 already를 쓰지 않고 yes를 씁니다. 부정문에서는 already를 쓰지 않고 yes를 씁니다. 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already는 긍정문, yes은 부정문 이렇게 됩니다. 그거까지 생각해 줍니다. 2번입니다. I'm trying to utilize on federal 그랬어요. subsidies is worried about if it can 그랬어요. afford the back p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어디가 좀 잘 보이실까요? 우선은 첫째가 이제 보이는 것이 주어 다음에 콤마가 나왔지. 항상 기억할 것은 주어 다음에 콤마가 나오면은 네. 반드시 콤마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동사가 되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하나입니다. 자, 주어와 동사가 멀리 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확인하자. 뭐를 확인하자? 수를 확인하자. 요것이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주어가 아니라 answer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단수니까 이제 쓴 거 맞다라고 말입니다. 둘째, 여기를 보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뒤를 보니까 동사 있네. 주어가 안 보인다. 이른바 주격 관계대명사로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요걸 드린 것은 참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자꾸 2015, 16년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015, 16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접속사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웨더입니다. 대단합니다. 국회 9급에도 나왔었고요. 작년엔 지방직 7급에도 전문제 출제됐었고 지방직 9급에도 나왔었고 너무나 많습니다. 상당히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2015년엔 지방직 7급에 또 나왔었네요. 그게 또 나와서 아주 다양하게 바로 접속사 바로 if가 아니라 뭐가 나왔었다? whether 얘가 나왔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물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오래 강의하면서 한 해에 몇 번씩이나 출제하는 거. 심지어 제가 이제 2015년에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야, 이 정도 많이 나왔으면 내년에 또 나오겠냐? 안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2016년에 또 나오는 거야. 야, 내야 되는 것도 출제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상당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또 웨더 문제와 관련이 좀 있죠. 여러분 요 if라는 게 접속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위치가 전치사죠. 여러분 뭡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if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if를 쓰는 게 아니라 whether를 씁니다. 물론 이때 둘은 의미가 인지라는 뜻이죠. 인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 다시 얘기해서 우리말로 인지 그럴 때 if 아니면 whether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죠? 근데 전치사 다음에는 if를 못 쓴다는 겁니다. whether 접속사만 쓴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드려봤습니다. 3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난번 기출에도 봤었던 거죠. 요구하다 그럴 때는 대절 속에 동사가 원형으로 들어간다. 요거죠. 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길지만은 사실 크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더를 쓰시고요. ER 들어간 거 비교급이라고 하죠. 우리가 더 비교급 그리고 더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네, 요게 잘못돼 버렸죠. 여기에서 요 놈하고 떨어진 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difficult를 바로 뭐와 다음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핫의 비교급은 ER을 붙이면 되는 거지만 difficulty의 비교급은 뭐와랑 합쳐서 뭐와 difficulty죠. 그러니까 뭐하고 difficulty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요건 2015년 9까지 9급에 비싸다라는 expensive와 more를 떨어뜨려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보셨었던 우리가 지방지 9급 문제 이거를 감안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 사실 처음 하시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보시다 보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보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고 또 한번 다른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미리라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해 이미 시범 운영이 됐습니다. 김포에서 서울시청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사용해본 시민들의 93%가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꽤나 높은 것 같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예약을 하고 나서 취소할 시에 예약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 후부터는 수수료가 좀 붙으니까 시간 잘 확인하고 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은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냥도 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신 영어 강의 내용 다시 보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